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대학교 예방의학과 배종면 교수가 이제 논문으로 뭐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냐면, 이게 2017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배종면 이제라고 나와 있죠. 이제 고등학생 잠복결핵 활성화 억제를 위해서 비타민 D를 보충제로 공급하자, 이런 논문이에요. 이제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그 결핵이라는 거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있다고 그래서 복균자지, 그게 어떠한 남한테 피해를 준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B형 간염이. 이제 그렇듯이 결핵도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에 1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결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45년도에 일제에서 해방되고 50년대 6.25 전쟁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는 게 열악했죠.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어르신들이 막 멀건 죽을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양이 결핍됐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그 재래식이었어요. 똥 냄새 나고 똥이 밑에 보이고 막 부대기도 막 보이고 이런 거에서 자랐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영양이 결핍됐고 항생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결핵이 이제 우리나라의 1위였기 때문에, 사망 원인 1위였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결핵균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결핵이 이제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항결핵제, 그러니까 바이러스제를 먹는다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항결핵제를 먹는다 해서 결핵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세균이거든요. B형 간염은 바이러스지만 얘는 세균인데, 이 세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면역력이 좋으면 얘네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결핵균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5, 60대 이상들은 50% 이상이 결핵균에 감염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핵이 이제 걸렸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결핵 항결핵제 같은 경우에 약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먹어야 하는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이 햇볕에 가서 뛰어놀고 그러면 결핵이란 그 세균에 감염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맨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핵균에 감염이 되는데, 이때 항바이러스제를 먹여서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면역력이 향상시킬 수 있는 비타민 D를 공급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문을 찾아보신 거예요. 많은 논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삐어, 아, 저, 비타민 D는 직간접적으로 면역에 관여를 한다. 면역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대시세포나 NK세포는 우리 몸에, 면역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내 게 아니니까 걔네들을 제거하는 게 면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종명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균이나 이제 이렇게 결핵균이 이제 그 면역력이 딱 좋으면 얘네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결핵균에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하고 쭉 죽을 때까지 이제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결핵균을 이제 항결핵제를 먹이는 것보다는 비타민 D를 먹이자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항결핵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대구와 같은 기름진 생선, 고등어, 이제 이런데 이제 비타민 D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선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일광욕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충제, 아니면 주사제를 통해서 이제 그 비타민 D를 공급해가지고 이제 이제 결핵 활성화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활성화 억제를 위한 그 결핵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다. 얘네들이 한 결핵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활성화된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D를 공급한 집단과 위약을 준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니까 비타민 D를 공급한 집단이 면역력이 증가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를 공급하니까 잠복결핵이 잠복결핵 활성화를 억제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이시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더라. 이제 이런 이제 그 결론을 얻은 거예요. 배종민 교수가. 그래서 위의 결과들을 볼 때 학생들에게 비타민 D를 갖다가 보충제로,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이렇게 영양제로 이렇게 주면, 보충제로 주면 아이들이 성장 발달도 촉진되고 뼈와 이제 그 치아도 탄탄해지고 근육도 탄탄해져서 이렇게 요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기지 않으면서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종민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73.3%가 비타민 D가 20나노그램 이하로 결핍이죠. 20나노그램 이하였고 90% 겨울철에 이제 비타민 D가 햇빛이 없으니까 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90%가 이제 10나노그램 이하였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런 결론들로 볼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10나노그램 이하면 뭐냐면 폐경기 여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폐경기 여성들이 막 골이 막 뼈가 막 구멍 숭숭 나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막 부서진다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7살짜리들이 골다공증이 왔다라는 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 10나노그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점심 때 이제 나라에서 주면 이제 이것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나라에서 보충제로 주면 아이들이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돼서 칼슘이 원활하게 자기네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뭐 혈액응고를 예방한다든가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분비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니까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는 이제 않게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들을 보충제로 공급하자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몸에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유전자를 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건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제 제가 병원에 있었잖아요. 노인분들이 아픈 거를 많이 봤잖아요.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정말 노인네들은 이 대퇴부가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누워 계시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야 근육이 움직여야 내장도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연동 운동 해가지고 소화시키고 대변으로 내보내고 그래야 되지. 해야지만 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세포가 괴사가 돼요. 그러면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유튜브를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